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기 전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은 위원회 상담 시 어떤 걸 물어볼까 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박수진 심사역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기 전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은 위원회 상담 시 어떤 걸 물어볼까 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기 전 소득, 재산 및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 제공, 열람 동의서를 받습니다. 심사역은 동의서를 통해 상담에 필요한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어 신청인분은 복잡하게 서류를 준비해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심사역은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신청인의 부동산, 차량, 가족관계, 소득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정보로만 신청인분들의 사정을 다 알 수 없기에 신뢰될 수 있지만 인적정보를 여쭤봅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한지,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혼 여부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지, 전세주택에 거주할 시 담보대출 여부, 대출 금액, 월 상환액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에 채무 발생 사유를 여쭤볼 수 있습니다. 심의 요청 대상일 경우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육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사유와 금액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채무가 발생했다든지 혹은 생계비, 사업자금, 투자 목적이었는지 채무 발생 사유를 정리해 가시면 상담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시세, 용도, 매매가 어려운 사정 등을 여쭤볼 수 있습니다. 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마다 공제되는 재산가액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어도 신용회복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기준가액을 뺀 부동산 시세보다 채무가 적으면 재산 처분을 통해 채무 정리를 하셔야 하고 신용회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반환 예정인 전세금을 공제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를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부양가족 유무로 상환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 정보는 반드시 여쭤봅니다. 만약 신청인이 주부인 경우 소득 제공자인 배우자의 직업과 월소득 정보를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사역이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 정보를 확인하지만 오래된 채무는 신용조회에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직접 탐문하셔야 하는데요. 채무가 오래됐다면 심사역이 채무 정보를 여쭤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독촉장을 모아오시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민사사건 조회를 하여 채무의 행방을 알아오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 1, 2개월 뒤 채무조정 확정이 되시면 월 변제금 납입이 시작됩니다. 납입 희망일은 채무조정 확정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매월 상환하고 싶은 날짜를 상담 시에 정하게 됩니다. 확정 시 교육받을 장소도 선택하게 되며 본인 인증을 통한 모바일 계약서 체결을 할지도 여쭤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신청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접수증을 출력해드립니다. 신청 접수증에는 신청비 납입 안내와 신청 채무 현황을 제공합니다. 채무가 누락되면 채권금융회사에서 강제집행,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상담 시 어떤 질문을 받을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